최근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올해 7만 원을 돌파하는 것이 가능할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실제 가능 여부와 현재 삼성전자와 반도체 상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식장연구소의 적풍입니다. 제가 지난 7월 29일에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따따블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딱 6만 원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 이전에 이제 5월 영상을 통해서 제가 삼성전자 5만 원대에서 5월이 가기 전에 매수하시면 빠지는 대로 매수하면 좋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그 다음에 6만 원에 도달했을 때 중간에 가이드를 한번 잡아드렸었죠. 그때 이제 뭐라고 했었는지 영상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 주가를 뭐 다른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고 또 그렇게 분석해야 될 종목도 아니며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그런 이제 위치가 좀 있고, 그리고 이런 종목을 5월달에 사가지고 7월달에 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20%나 수익이 낮지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너무 좀 단기적인 관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최소한 1년 이상 시간 가져가야 수익다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드렸던 게, 한국 증시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더 간다고 봐도 무방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지수가 2,500선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이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거기에 좀 큰 역할을 좀 하였었죠. 근데 여전히 이제 잘 가고 있고, 이제 6만원 중반을 넘어 7만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 이게 5월 달에 주가가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었을 때는 안 좋은 얘기가 진짜 많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6개월이 지났죠. 지금 11월 16일이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중간에 8월 달, 9월 달에도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이거 맨날 여기서 빠지네, 힘들어 하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종목을 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6개월, 1년씩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삼성전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 6개월, 1년을 보신 분들, 이제 6개월이라는 절반은 지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 수익이 잘 나고 있네, 좀 더 덮어두고 1년 더 묵혀두자,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더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보면 오늘 종가 기준 66,300원, 지난 5월달에 편입을 하신 분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만약에 뭐 5월 중순에 사서 평단가가 5만원 정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한 32에서 33% 정도 수익이 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수익률이죠. 6개월에 30% 정도면은. 물론 뭐 하루에 30%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우리 또 큰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이나 또 나는 적금보다 수익 나오면 좋아,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한테는 굉장히 쏠쏠한 수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고 30%대를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수익률이. 나중에 제가 한 40%대를 넘어가는 수익률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러 제가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을 넘어갔다는 또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7만원이라는 목표, 또는 뭐 8만원, 또 누군가는 10만원을 제시를 하지만, 이제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언젠가 가겠지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좀 정확한 타이밍을 좀 알면 좋잖아요. 특히 아직 못 사신 분들한테는 매수 타이밍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무지막지하게 사면서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고 있고,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샀어요. 이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반도체 업황이 호실적으로 보였다라는 거.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한 내일 모레 3일 뒤에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은 이제 반도체 업계 실적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실적이라는 내용이 주가에 반영되는 일은 이제 내년 봄까지는 한동안 없을 거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적 시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적 발표가 막 줄이어 나오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기업, 대만의 TSMC, 또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인텔이나 막 실적들이 막 나왔는데 다들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런 반도체 업계들의 실적을 이번에 좋게 만들어 준 거죠. 거기다 코로나 아시겠지만 아직 안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도 좋겠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역대 최대의 R&D 비용을 집행했다고 하면서 삼성전자의 저력은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뭐 이렇게 주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투자를 줄이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 역대 최대 R&D 비용을 집행을 했다. 라는 거는 연구개발과 투자에 집행을 한 거니까 미래를 위해서 어찌 보면 이제 베팅을 한 거죠. 잘 된다는 쪽에. 오히려 이번에 인텔 같은 경우는 오히려 SK하이닉스한테 이 낸드 분야를 매각을 했어요. SK하이닉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어떻게 보면 낸드 쪽 사업을 손절한 거죠. 아, 이쪽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중국 요즘에 따라오고 한국도 따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인텔의 입장에서는 나는 CPU만 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투자로 이제 삼았던 부분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하이닉스가 투자한 거고, 삼성전자 역시도 자체적인 R&D 집행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R&D 투자한 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1년, 2년 뒤에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보고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 삼성전자 죽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볼만한 부분은 이제 한국 증시에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는데 11월 달에 외국인이 산 4.8조 원 중에서 무려 3.2조 원을 IT에 집중을 했고요. 그 IT 집중한 부분의 대부분을 삼성과 하이닉스에 몰빵을 했습니다. 사실상 11월 중순 2주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끌어올린 부분도 있죠. 그럼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많이 샀느냐? 그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에 반도체 기업이 몇 개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시가총액 막 한 200억짜리도 있고요. 삼성전자처럼 막 수백조 원짜리 기업도 있고 또 진짜 막 별의별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많이 사는 이유는 대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세세하게 들어와서 진짜 조그만 벤처 기업들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살 때 미국에 있는 우리 센트 주식들 1달러 미만의 주식 안 사잖아요. 일단 미국 들어갔으면 기본적으로 인텔,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막 이런 거 막 대장주 산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식을 샀다. 왜냐면 한국 증시가 좋을 거라고 믿으니까. 신흥국에 대한 기대감이죠. 바이든 미국 당선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특별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수급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금 동학개미들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연초 삼성전자의 동학개미들이 붙어가지고 막 으쌰으쌰했던 분위기는 이미 사라졌고요. 이미 동학개미들은 짧게는 20%, 많게는 30%, 뭐 정말 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40% 이상 수익을 내면서 이미 지금 나가면서 회피하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진짜 1년 미만의 매매를 하면서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7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 저는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단 중간중간에 작은 이슈에는 크게 반응하지 말자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항상 대형주나 우량주를 볼 때는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판다는 말씀 많이 드리죠. 삼성전자 역시도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파는 전략이 매우 유효하게 먹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최근에 이 뉴스를 하나 볼 텐데요. 여기 11월 3일 날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메모리 가격이 연말까지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이 빨간불이다. 빨간불이라는 거는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PC와 서버 D램 고정 가격이 10월 달에 8에서 9% 정도 하락을 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메모리 업황 둔화로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예상이 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업종에 지금 안 좋은 얘기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DDR4 8기가 여기 가격이 3.31달러에서 지금 7, 8, 9월 버티다가 10월 달에 급락을 했어요.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 많이 떨어졌다 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 이제 서버용 D램 수요라고 하는데 서버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수요가 데이터 센터가 뭐 그냥 분기마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한번 투자 들어가면 몇 년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투자가 한 차례 대규모 진행이 됐고 이제는 이제 약간 소강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11월 초인데
중요한 거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미 저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좀 빠지고 있었던 분위기였고요. 이게 11월 2일, 3일이에요. 그러면은 악재가 나왔을 때 샀던 사람들은 이때 4분기 삼성전자 안 좋다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여기에서 악재에 담은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쯤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안 좋겠구나, 난 팔고 가자. 대부분 그 뒤로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신용도 많이 줄었죠. 신용으로 많이 들고 있던 개미들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만 신나게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들은 잘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매우 잘한 게 맞지만 장기 투자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데 지금 중간에 팔았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근데 왜 그랬는지 전 알 것 같아요. 이거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 것 같다가도 빠지고 갈 것 같다가 빠지고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 그냥 적당히 팔자. 이게 된 거거든요. 안 좋은 뉴스도 나오겠다. 그래, 난 잘 판 거야.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나버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거를 이제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는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야 되겠죠? 연말까지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래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기조도 하락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4분기 실적이 부진할 전망이 이미 나와 있어요. 벌써부터. 그럼 4분기 실적 언제 나오죠? 내년 한 2월달쯤 나오겠죠. 1월에서 2월 사이. 삼성전자는 좀 빨리 나오니까. 내년 1, 2월달 정도 나올 텐데, 이제 그때 가서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주가가 분명히 저런 내용 때문에 한번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주변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다 같이 우르르 가는 분위기지만 분명히 저걸로 하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쫄지 말고 여러분들은 담아 놓으시면 지난번에 5만원대 이하, 4만원대 살 수 있는 가격 진짜 좋은 기회가 올 초에 있었잖아요.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할만한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은 편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라간다고 붙지 마시고 밀릴 때 사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 업계 6위의 마이크론이 낸드 메모리 쪽에서 세계 최초로 176단 제품을 양산에 성공해서 납품을 하였다 라고까지 발표가 나왔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 116단짜리 메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상품화 해가지고 납품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128단,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 뒤쳐져 있는 상태였는데, 마이크론이 이번에 투자를 먼저 한 단계 넘어뛰어서 투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 납품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중국에서는 이번에 5G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6G로 넘어갔죠. 어차피 5G 해봤자 삼성이나 다른 애들이 다 이미 장악을 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이크론도 한 세대 먼저 투자한 게 적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에서도 저런 내용들이 이제 170단대의 그런 7세대 메모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쯤에는 우리도 맛보터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마이크론이랑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랑 이 생산 능력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론이 어디냐면 여기 중간입니다. 165라고 돼 있는 이 천장 단위로 요게 지금 요 마이크론의 그 생산 능력인데, 지금 분명히 굉장히 최신화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였지만, 만약에 이게 대량 생산의 게임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생산량이 가지고 있죠. 낸드 쪽에서. 하이닉스가 이제 그 다음이, 하이닉스가 여기 195, 그리고 키옥시아 연합이 지금 여기 495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마이크론 여기 165가 마이크론인데, 얘네가 지금 신기술을 가지고 생산한다 한들
우리나라 쪽에서 만약에 기술을 따라잡는다면 이건 이제 가격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웃을 수 있는 시기도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삼성전자가 한 3배 이상 사이즈가 더 큰 상태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SK 하이닉스랑 인텔이 지금 서로 이제 합병 과정이 있으니까 완전 완성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따라잡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마이크론 뒤엎어서 분위기들이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 남은 4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만 고비만 잘 넘기면 전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4분기는 잠시 좀 안 좋을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저는 노리시란 얘기고요. 이런 괜찮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즉 배당입니다. 배당인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있어요. 이거 우리 정부의 뭐 정책이기도 한데, 배당을 늘리면은 투자자들이 더 좋아하죠. 그리고 단기 투자자가 아닌 장기 투자자가 늘어납니다. 이거는 이 주가 변동을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배당 확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늘어나고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배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배당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배당락이라는 말이 또 그거잖아요. 배당을 받은 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거니까 그런 단기적인 하락의 과정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배당이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 하락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학개미들. 동학개미가 최근에 이탈하고 있는데, 그동안 삼성전자를 좀 구심점으로 많이 모았던 동학개미가 이탈하고 있다는 것 역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탈이라기보다는 단타예요, 단타.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타를 합니다. 5% 수익 내고 좋아하고 10% 수익 내고 좋아해요. 물론 그거를 뭐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주가가 더 출렁거릴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올해 남은 한 달 반, 12월까지 조정 가능성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또 사실 분들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쪽의 전망을 좀 보자면, 삼성 하이닉스는 장기 우상향이에요. 장기적으로 나쁜 내용보다 좋은 얘기가 더 많고요. 좋은 상황이고, 역시 말씀대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분명히 단기 조정 시에 개미들은 들어옵니다. 동학개미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들어올 것이고, 개미들이 굉장히 이제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오버슈팅에는 잘 동참하지 않고요. 빠지게 되면 아래에서 싸게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팔고. 그래서 주가 빠지더라도 분명히 동학개미가 받쳐줄 것이고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지수의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버슈팅, 즉 과열 구간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지난 2018년도 증시가 꼭지점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여기였어요. 그죠? 잘 보세요. 그때가 이제 여기죠, 여기. 2018년도 우리 고점 2600선 있을 때, 그 현재 2500선까지 왔습니다. 약간 낮죠? 그죠?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약간 낮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는 2018년도에 이때였었는데, 그때는 이미 하강하기 시작하고 있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높아요. 지수의 상황은 이런데 얘는 이거보다 높네. 그러면 지수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고, 이쪽으로 더 종목이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더 쏠려 있다. 그리고 그때는 시장이 꺾이기 전에 삼성전자가 먼저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은 달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시장이 안 좋고 반도체 산업이 나쁠 것을 전망하면서 이미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과정이고 달리고 있는 과정이다.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소외될지언정 반도체는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하실 분들은 물론 차익 실현하셔도 되지만 저는 더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삼성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만 너무 많이 올라서 난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도 랠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덜 올라간 반도체주를 보신다면 이제 막 신고가를 넘어가려고 하는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차트로 보면은 이런 흐름들, 이제 막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반도체주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찾아 노리신다면은 분명히 돌파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노리면서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1년 이상은 보시는 종목들이지, 한 20% 30% 올랐다고 해서 거기가 목적지면은 뭐 팔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아직까지는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가져가시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기본은 열어보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매일 열어봤을 경우 분명히 이 10월달 구간에서 얼마나 내가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고생을 안 하려면은 기업을 믿고 열어보지 않는 게 정답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열어보지 않더라도 이미 인터넷 뉴스에 삼성전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미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때 열어보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전망들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삼성전자가 7만원을 넘어가는 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시황과 함께 전망 영상을 통해서 또 진단 드리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댓글 또한 굉장한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고요. 자, 여기 하단부에 보시는 이 어플과 카톡방 역시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통해서 우리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